네, 우리 공상화 배우님, 강민 배우님, 그리고 이건 배우님, 홍진호 감독님 네 분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를 연출하시고 또 출연하신 우리 배우님들 세 분 모셨는데요. 자, 저희가 포토타임은 간담회가 끝난 후에도 가질 예정이니까요. 네, 이제 그때도 이분 사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분 자리로 모셨는데요. 우리 감독님부터 차례로 오늘 영화를 선보인 소감과 이 자리에 대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어나서 할까요? 감독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배우님들이 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서요. 일어나시었습니다. 네. 홍로 각본 쓰고 연출한 홍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저희 영화를 개봉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좋은 배우들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의 소감도 들어봤고요. 감독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네, 유단 배우님,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셔도 좋고요. 앉아서 편하게. 네. 저는 좀 쑥스러워서 네.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윤아 연구원이랑 이하입니다. 우리 강력 배우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어나시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네. 또 감사 인사는 전해야 되니까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정민 영화관 담당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상호 배우님. 네. 네. 저는 한국 작품의 이 사건의 담당 재판의 담당 너무 긴장해서 담당 판사 최은지역을 맡은 공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판사 역할도 한번 우리 감독님과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 제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영화 만들면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공을 들이고 신경 쓰셨던 부분이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작품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캐스팅 비화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영화 만들면서 뭐 신경 쓰고 감독이 결정해야 될 게 당연히 많은데 이 영화는 어쨌든 장르가 법정 드라마다 보니까 말로 많이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장르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면 영화는 재미가 일반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초중반에 일단 처음부터 두 배우들이 앉아서 접견하는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출자로서는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꼭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다면? 네. 네. 메시지는 사실 저는 이 영화 하나에서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나온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어떤 저한테 흥미로운 상황 같은 거를 떠올리면서 썼고, 재밌는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되는 거를 풀어나갔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이제 정서나 그런 걸 관객들이 만약에 느껴주신다면 그 끝에 어떤 각자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메시지가 뭐 적어도 좋고, 어떤 경우에는 재밌게 그냥 보시고 끝나도 좋고, 또 어떤 걸 느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캐스팅은 뭐 당연히 이제 새 배우다 제가 같이 하고 싶었고 좋은 배우라서 캐스팅을 했고요. 유다인 배우님이 이제 제일 먼저 유나 역으로 캐스팅 제안을 수락을 해주셔서 상당히 이제 초반에 힘을 얻고 캐스팅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민혁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한 그 정민이라는 변호사, 젊은 변호사, 좀 차분하면서 말수도 적고 대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본인한테 저는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역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서 캐스팅을 했고,
홍상화 배우님도 뭐 연극 무대나 이런 데서 좋은 연기를 많이 이미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판사의 경우에 차가운 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속에 어떤 따뜻한 면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두 가지 면을 다 갖춘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또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배우님들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법정 영화 여러 법정 영화보다 뭐 사실적이라고 하면 뭐 제가 법정을 많이 아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못 쓰겠고 좀 치밀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간다면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또 다른 죄 없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됐을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설명 혹은 암시가 없는 것 같아서 끝까지 이렇게 좀 의문을 아는 채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세 사람이 행복한 모습도 그런 상황에서 좀 공감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고 또 이것도 감독님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제 저희 법정의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법정을 그대로 사실적으로만 재현하기는 아마 어렵을 것 같습니다.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좀 뭐 변호사가 이렇게 마치 사건을 수사하듯이 이런 것들은 약간 극적 재미를 위해서 허구의 요소를 좀 도입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 좀 법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지 극적 재미를 위해 도입한 장치인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이제 질문해 주신 기자님이나 관객분들이 그게 마지막에 그래서 범인이 어떻게 누가 체포되고 누가 처벌을 받았지 하는 게 많이 걸리신다면 아마 그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좀 덜 다가갈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의문이 그냥 별로 들지 않고 그냥 영화 흐름과 엔딩까지 가실 수 있는 관객이면 저는 이제 그렇게 가주셨으면 하는데 더 좋아할 것 같고 나름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한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큰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그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장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의심을 받아서 또 수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상황을 관객 나름대로 각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쪽이 진행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인공들은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주인공들 따라가다 보면 만약 근데 그 궁금증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기자님 같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들지 않고 주인공들의 마지막 정서를 따라간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이 영화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관객들은 어떤 법정 실제 장면을 보러 영화를 오는 건 아니고 드라마를 보러 오시는 거니까 저는 현실성과 그 다음에 어떤 드라마적 재미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영화적 재미를 우선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 딱 어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군데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가 하는 뭐 그런 좀 극적인 그런 것들을 넣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인 신분을 중간에 먼저 하는데 현실에서는 다른 증인들 아직 남았는데 피고인 신분을 먼저 하지는 않거든요. 법률상으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영화적인 걸 위해서 현실의 어떤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략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어쨌든 현실성이 확 느껴지면 드라마적 재미를 유지한다면 그 한 분의 그 경우에는 그 현실성이 확 느껴지는 게 관객들한테 더 이입을 할 수 있겠다.
관객이 더 인물들의 이입을 하고 상황에 이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대한 어쨌든 현실성을 유지하면서 드라마를 재밌게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화 바탕이라고 들었는데 이 소재 좀 선택하신 감독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그 배우분들은 이게 복정 스릴러 드라마를 차용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심리나 이런 복합적인 감정 연기들이 굉장히 끌고 나가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 분의 그 연기 포인트 같은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그동안 질문을 다 받아주시느라 잠깐 물을 한 모금 드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배우분들 먼저 좀 답변을 들어볼까 합니다. 유다인 배우님부터 연기하실 때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떤 걸 좀 중점하셨는지 답변 부탁을 드려볼게요. 어떤 포인트가 따로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그냥 그 상황에 집중해서 이 여자의 상황에 집중해서 기댈 곳도 없고 어디 누구 하나 찾아갈 곳 없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고 연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대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표정이나 눈빛이나 뭔가 고개의 움직임, 손동작 이런 것들로 감정을 표현을 했어야 돼가지고 촬영 당시에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수가 많이 없는 역할이다 보니 또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 눈으로 유다인 배우님의 큰 눈으로 감정 표현을 정말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강민혁 배우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정민이라는 역할은 국선 변호인이고 이제 나중에 검사가 되기 위한 성장해 나가는 젊은 변호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직접 감독님도 변호사를 하고 계시지만 많은 변호사님도 만나 뵙고 실제로 법정도 가서 경험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존에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그냥 마냥 재밌게 다이나믹한 그런 드라마틱한 이런 모습들만 봐왔다면 내가 어떻게 젊은 변호사의 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정말 어떻게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실제로는 정말 차분하고 딱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피고인과 마주했을 때의 그런 피고인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대화하는 그런 차분한 모습들 속에서 이 사건을 맡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어딘가에서 되게 고민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갖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되게 표현하기가 안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과 그런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하진 않을까? 관중들이, 관객분들이 느끼기 어렵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캐릭터고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저를 처음 캐스팅을 해주셨을 때 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실된 그런 모습들을 좋게 봐주셔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애썼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우리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공상아 배우님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맡은 최은주라는 인물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직책과 또 어떤 상황에 대한 가면을 쓰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래서 재판정 안에서는 오히려 그 사회적인 가면을 쓴 최은주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최은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면을 벗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오히려 재판정 안에서는 더 화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사회적 가면을 벗어버린 인물로 표현하고 싶어서 화장도 하지 않고 최은주라는 진짜 내가 가지고 싶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을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연기적으로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선을 지키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게 잘 표현이 됐을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감독님 이제 세 분의 배우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렸어서 이제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화장 안 한 거였어요? 네. 몰랐네요. 감독님 지금 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실화 모티브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건 소재가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가 어떤 그 인물에 관한 그 짧은 기사를 본 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관한 기사를 보고 법정에서 어떤 그 좀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는 상황? 그런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어떤 그런 상황이 떠올랐고 지금 여러분 보신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떠올랐고 법정에서 뜻밖의 사람에 의해서 뜻밖의 진실이 폭로되는 또는 밝혀지는 그런 영화, 그런 장면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실화가 바탕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선 유다인 배우께서는 출산 후에 근식석상에 또 나오셨는데 그 소감과 근황 그리고 배우분들의 공통 질문은 이 폭로를 통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게 있는지 또 질문 드립니다. 네. 영화가 또 폭로답게 굉장히 또 질문들도 오늘 굉장히 좀 심오하고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대답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다은 배우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까 아기기가 나오니까 저절로 미소가 또 지어지셨던 것 같은데요. 네. 출산 소감. 출산 소감은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정말 누군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제 욕심이나 욕망만 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생기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근황은 애기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새로운 나만의 좀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주셨어요. 마지막 재판 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스포가 될 맞아요. 네. 그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증인석에 나와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들이 막 제 안에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막 얼굴이 덜덜 떨리면서 그렇게 막 저 스스로도 참으면서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10여 년 연기 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던 어떤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 역할 자체가 이제 엄마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같이 더 이렇게 좀 배가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저는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강민 배우님 한번 들어볼까요?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이 있었나요? 제가 좀 많이 냉정하고 차분한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강민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근데 변호사를 하면서 신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흥분이 돼서 몰입이 되는
직업이라는 걸 이제 처음 이렇게 역할로 통해서 느끼게 된 건데 변호사를 했었어도 잘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스스로 흥분해갖고 좀 차분하게 안 되는 제 자신을 조금 본 것 같아요. 원래 약간 그런 불같은 성격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진짜로 실제로 변호사가 됐다면 과연 나는 어디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감독님도 하시면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네. 도전해 보셔도 예? 괜찮지 않을까? 변호사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주제는 없는 말이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다 정도만 너무 멋있는 알아주셔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공상아 배우님도 역할 자체도 굉장히 차분한 역할이었는데요. 혹시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이 또 있으셨을까요? 차분한 게 새롭게 발견. 정말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닌데, 네. 오, 나체잘해서 그렇지 차분한 사람이 아닌데 감독님과 이 작품 때문에 엄청 차분함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었고 또 덕분에 감독님이 굉장히 한 장면을 길게 찍으신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연기하는데 더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긴 호흡을 가지고 연기에 방해되지 않게 계속 카메라를 돌려주셨기 때문에 좀 연기하는데 카메라를 잊고 연기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네, 카메라 안에서 좀 편해지는 저를 발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와, 우리 정말 배우분들이 너무 좋으셨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좀 길게 찍으면 힘드신 부분도 네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살짝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이번에 세 분은 연기로는 처음 만나보신 거죠. 촬영을 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조금 궁금해서 네 이번에는 유달 배우님부터 하니까 또 긴장을 또 부쩍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강력 배우님 마이크를 들어주셨어요. 네. 네. 에피소드요. 재밌었던 게 없나요? 솔직하게 영화 자체의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도 좀 무겁게 다가왔던지라 그렇게 막 재밌었던 일은 없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웃으셨어요. 아닌가요? 그만큼 몰입을 했다. 네, 그만큼 역할에 몰입을 하고 있었다. 제가 네. 이런 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믿으실 것 같은데 NG를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아무래도 대사도 길고 아무래도 좀 저도 감정을 이입하다 보니까 흥분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지 NG를 냈는데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말렸던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흥분돼서 그거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감정이입한 내 모습을 처음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있어서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뭐랄까 경험해보지 못한 저 스스로에게 에피소드이긴 했었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라고 하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바깥에 나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그 NG들이 조금 있으면서 많지 않고 조금 있으면서 네. 강연 배우님께도 에피소드였을 수 있지만 우리 유다현 배우님이나 공상아 배우님께도 에피소드였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공상아 배우님 마이크 사실 이 재판정에서는 민혁 씨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죠. 맞아요. 혼자 거의 다 해야 되는 씬이었고 다인 씨는 감정적으로 힘들게 앉아 있었지만 사실 저는 하는 거 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라 사실 너무 미안해서 전 사실 편안히 있었거든요. 신발도 벗고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서 사실 민혁 씨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저는 엄청 미안해하면서 미안해하면서 내려다보고 있어서 민혁 씨의 고통을 같이 해줄 수 없어서 좀 미안했었어요. 근데 민혁 씨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법정 씨는 거의 민혁 씨가 끌고 가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사 배우님 마이크 드신 김에 나는 이 역할을 하면서 나만의 나는 이런 게 좀 에피소드처럼 기억에 남아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진짜 재밌는 저희가 각 한 번씩 사석에서 모였을 때도 하는
다인 씨랑 감독님이 한 얘기를 했는데 하바나 바닷가 얘기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아, 다인 씨가 하려고 그랬구나. 다인 씨가 해주신대요. 영화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하바나 바닷가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인천 앞바다에서 아 정말요? 한겨울은 아니다. 엄청 추운 찬바람이 불 때 정말 나뭇잎 2개를 걸고 그 아름다운 장면을 구현하셨다더라.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나 촬영 현장이랑 다르게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 정말 하바나처럼 담겨서 찍고 나서도 너무 놀랐다더라.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기사 작성하실 때는 네, 앞으로 보실 관객분들을 위해서 네, 스포일러가 될 부분들은 조금 줄여서 네, 없이 좀 좋은 기사들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유대한 배우님도 그 장면도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네. 근데 저희가 그때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영화 촬영을 해야 됐어가지고 다들 그 순간 집중하는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라던가 그런 건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다들 집중하느라고.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저의 성유나라는 캐릭터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고 절망적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었거든요. 웃으면서 막 간식도 먹고 라면도 먹고 아침부터 그러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캐릭터에 몰입을 하면 이것만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왔다 갔다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의 조절이나 이런 상황에 따른 것들을 조금 더 유하게 또 운영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배우로서는 굉장히 좋은 또 발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좋습니다. 지금 거의 기자간담회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질문도 하고 계속해서 기사를 작성하시면서 또 기자간담회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분께 어려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거 감독님과 함께 네 분께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영화 속에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씩만 조금 폭로를 해주신다면 어떤 걸 폭로해 주실 수 있을지 네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머리를 좀 한 가지도 힘든데 4가지씩. 공통된 걸로 하나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라고 하면 네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총대는 감독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폭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법정 드라마인데 사실은 안에 사랑 이야기가 있는 사랑 이야기다 라는 폭로 비슷한 폭로를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폭로는 스포일러가 될 확률이 좀 높을까요? 우리 정일 배우님 고민하시네요. 네. 좋아요. 네.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다. 영화를 보면서 저도 느꼈지만 그냥 스릴러, 범죄 스릴러 영화라고만 딱 국한하기에는 보고 나서의 여운이 굉장히 좀 진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독님께서 보고 나면 알고 보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질문을 좀 계속 받아보고 드려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배우님들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20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연휴가 좀 길고, 우리 관객분들께 폭로를 보셔야 하는 이유, 이거 왜
영화는 이러이러해서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강한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우리 네. 강민 배우님 가장 그래도 감사해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영화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도 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변호사, 국선 변호인 이정민 역을 하면서도 변호사 역시 정말로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얘기했을 때 변호사 역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피고인과 사랑은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진실된, 진심으로 이 사람이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옆에 저도 모르게 다가와 있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 이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관 오셔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까지 느끼실 수 있고 소중한 사람에 대한 감정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상화 배우님. 네. 네, 민혁 씨 말에 덧붙여서 너무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네. 우리가 살면서 이 진실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작품인 것 같은데 그 작품을 큰 화면에서 옆에 여러 사람들, 이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걸 느끼고 이 관객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작년에 전주영화제에서 한번 보고 되게 오랜만에 다시 큰 극장에서 봤는데 역시 극장이 주는 이 공간이 주는 감동과 이 극장에서 보는 이 드라마는 또 다른 감동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꼭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다 같이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고민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극장이 주는 그 공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걸 같이 호흡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유다현 배우님, 네, 또 폭로 이래서 봐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모든 관객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역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싶거든요. 영화관에 가면. 네. 다양한 이야기라는 점에 저희 영화가 속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적인 재미, 영화에 나오는 반전, 영화적인 재미가 분명히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정말 보고 싶게끔 만드는 배우 세 분의 답변이었거든요. 감독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좋은 배우들이 나오고요. 추석 연휴 말씀하셨는데 추석 연휴에 이제 한국 영화 그 대작 3편이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로. 그중 하나가 폭로죠. 그중 하나 여기서 이제 폭로 되는 건가요? 그 좋은 한국 영화 대작이 3편이 개봉이 되는데 그거 왠지 그것보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 보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그 3편 다 보셨다 그런 분들은 4번째로 폭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첫 번째로 고를 것 같은데요,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이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언론 기자 간담회에 함께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영화 보실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만 마무리로 부탁을 드릴게요.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영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관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배우들과 제가 저로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름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이 영화 잘 되기를 옆에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전주에서 상영은 했지만 영화제에 오신 관객분들은 다 이제 영화를 어느 정도 그 영화에 대해서 알고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영화를 좋아해 주실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일반 관객분들은 대중들은 또 그거보다는 더 영화를 좀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약간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폭로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랑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달 배우님.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된 영화의 만족도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극장에 꼭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병력 배우님. 네, 영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화 또 먼저 보신 분들 앞에 계시지만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귀한 걸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로 공정화 배우님 인사 들어볼게요. 네. 소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잠깐 장면을 정리하고요. 우리 기자님들 사진 예쁘게 담아가실 수 있게끔 포토타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은 잠시 무대 밖으로 오셔서 잠시 단장 새로 한번 거울도 보시고 단장하시고요. 저희 포토타임 갖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시선 두 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장현배우 손 들어주시면 박수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오른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아무 말 안 하기로.